개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개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개는 주로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듣곤 했는데요. 욕을 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존재가 바로 개였던 것입니다. 욕할 때 주로 개를 사용하는 걸 보면 개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말에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인간답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의 제목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 책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종묵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읽을 거리가 있고 배울 게 있습니다. 내용도 좋지만 학문적으로도 정말 소장하기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고 익숙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더욱더 흥미롭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나뉘는데요. 1장에서는 개란 무엇인가, 2장은 전 나눠 먹는 개, 3장은 개의 우애와 효심, 4장은 불심이 있는 개, 5장은 주인을 위한 개의 의리, 6장은 목숨 바쳐 주인을 사랑한 개에 대해서 조선시대에 기록된 글들을 소개하고 그 속에 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볼 점들을 말해줍니다. 본격적인 책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책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나름의 간단한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로 책 제목이 주는 성찰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 책 제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개보다 낫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일 텐데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네 삶을 돌아볼 때 사람이 개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세상의 모든 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보다 나았던 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이 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 당연히 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때로는 개보다 못한 삶을 사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깊이 생각했던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이 개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개를 애완견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애완견이란 가지고 놀기 좋은 개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애완견보다는 반려견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즉 가족처럼 개와 함께 지낸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도 개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개는 밖에서 개집에서 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개를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개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개는 우리의 언어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욕 말고도 어느 순간부터 개를 최상급 표현을 위한 접두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앞에 개가 들어가면 더 좋은 것이 되고 더 나쁜 것이 됩니다. 개라는 표현이 주는 강함이 더 강한 어필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개는 인간사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동물입니다.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봤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이야기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책을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머물렀던 1장에 개는 짖는 것이 본성이다 편인데요. 주인이 병이 들었다가 사흘이 지나 조금 차도가 생겼을 때 주인은 밤에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키우던 2마리의 개가 마구 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주인은 도둑이 든 줄 알고 종을 시켜서 나가보게 했지만 사방엔 인적이 없었습니다. 가만 보니 개는 하늘에 희미하고 뿌연 빛으로 생겨난 그림자를 보고 짖었던 것입니다. 종은 개를 쫓아냈지만 개는 갔다가 다시 와서 짖어대었고 이 짖어댐은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개 때문에 뒤척거리다가 잠도 다 깨버리고 병이 다시 도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주인은 종에게 내일 아침 문 밖에 나가 개를 찢어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인은 생각합니다. 개가 짖는 것은 개의 본성이다. 저놈이 제 본성을 따르는데 내가 죽인다면 이는 내가
동물의 본성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어찌 옳은 일이겠나. 그러고는 종에게 개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개와 함께 사는 분들이 많은데 혹 개가 함부로 짖어서 이웃에게 폐가 될까 하여 아예 개가 짖지 않도록 훈련받은 개를 입양하거나 개의 성대에 칼을 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조선시대의 호조 판서와 훈련대장을 맡았던 당대 최고 권세가 중 한 사람이었던 박종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찰했습니다. 마음에 들 것 하나 없는 개로부터 그는 성찰의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맡은 일이 있는데 개는 도둑을 막는 일을 하려고 열심히 짖는 것이고 소는 논밭을 갈고 말은 짐을 싣습니다. 한여름에 방충망에 붙어 귀가 찢어질 듯 우는 매미도 우는 것이 그의 본성에 따른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듣기가 어렵습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면 개구리는 더 크게 울어댑니다. 이종묵 작가님은 이 이야기의 말미에서 짖는 법을 잃어버린 개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가족으로 삼고 한 집에 살고자 하여 개의 본성을 잃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도 저마다 본성이 있고 천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중에서는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되게 둔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본성과 천성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싫다고 하여 인위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 주인을 지키기 위해 낯선 자가 올 때 짖는 것이라며 그 목적대로 해야 그 개가 제대로 사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모습은 없었는지,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했던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1장에 개를 왜 키우는가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주인이 짐승 키우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동물들을 데려와서 키웠는데 어느 객 중에 그 정황을 살핀 사람이 개에 대해서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공작새는 문양이 곱고 백로는 깃털이 하얗고 앵무새는 말을 잘하고 영리하며 요녀라는 천리마는 훨훨 날듯 달린다. 이들은 짐승 중에 귀한 놈이지. 돼지와 양은 주방에 고기를 채워주고 닭과 소는 시각을 알리거나 밭을 가는 기술과 힘이 있는데 강아지 니놈은 거의 잘하는 것이 없구나. 그런데 다른 객이 이에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개는 몇몇 다른 짐승같이 잘하는 점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몇 짐승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네. 주인이 문을 나서면 개도 쪼르르 뛰어 앞서가면서 한 걸음에 한 번 돌아보고 두 걸음에 두 번 돌아보아 차마 떠나지 못할 듯이 한다네. 주인이 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옷자락 끝에부터 빙빙 돌면서 왼편에서 뛰고 오른편에서 뛴다네. 마치 주인이 그리웠다는 듯이, 주인을 지키려고 했다는 듯이. 문을 지키면서 도둑을 방비하는 것도 개의 천성이라네.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개의 역할이었는데요. 개는 주인과 친하다는 점입니다. 곧 반려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개가 생산적인 뭔가를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날까지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은 아마도 개가 주인을 잘 따르는 그 역할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왜 결혼을 포기하고 개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참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는 관계가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 즐겁고 행복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의 유통기한이 다 지나고 나면 가면 가는갑다, 오면 오는갑다 하는 것처럼 나의 존재에 대한 이유마저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냉담해집니다. 하지만 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늘 사람의 투정을 다 받아주고 가면 간다고 꼬리를 흔들어주고 돌아오면 돌아왔다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아픈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 대체자로 개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던 글이었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개가 대체한다는 것이 참 씁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숨 바쳐 주인을 사랑한 개의 내용입니다.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개는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김계인이 술에 취하여 길 옆에 누워서 자는데
들불이 나서 번지려 했습니다. 이때 김계인의 개는 순간적으로 위험을 직감하고 곁에 개울에서 몸을 적시고 오가면서 빙 둘러 풀을 적셨고 불길을 끈다가 기운이 다 빠져 결국 죽게 됩니다. 한참 뒤 김계인이 깨어나서 상황을 보자 자신의 개가 행한 짓을 보고 가련하고 감동하여 노래를 지어 슬픔을 표하였고 봉분을 만들어 장사 지낸 뒤에 지팡이를 꽂아 표시했는데 이 지팡이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희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나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은 그 희생으로 인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하는 개라 하더라도 그가 주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감동적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희생이라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들기 때문이겠죠.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군인들이 젊음을 희생해 주었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주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그 긴박한 상황에서 개울가에 자신의 몸을 적신 그 개의 마음이 어땠을까 괜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개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운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 책은 사람보다 나은 개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주는데요. 사람처럼 우애가 있는 개, 다른 새끼를 거두어 키운 개, 어미개에 대한 효심을 가진 개, 어미개의 원수를 갚는 개, 억울하게 죽은 주인을 위해 복수한 개, 주인이 죽자 따라 죽은 개도 있습니다. 이종묵 작가님의 말처럼 우리가 이러한 글을 읽고 스스로의 행실을 성찰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개를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혹 내가 사람답지 못한 처신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도 하며 더 나아가 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종묵 작가님의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는 책 크리스였습니다.